대전의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지. 오늘은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인 재난이 되어가는 이 민감한 시기에 대전의 학군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자, 일단 학군지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건 부동산의 주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30, 40대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바로 학군지야. 아니, 30, 40대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불인이 형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선호 요소는 결국 신혼기간이 끝나고 아이가 생겨버리면 갈등과 번민의 요소로 자라나게 될 뿐이지.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냐라고 하는 그 현타가 몇 번은 올 거야. 특히 여기가 대전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 위치에 신축 아파트들 있지. 걸어서 장 보는 것조차 극한의 영역인 신축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들 쭉 있잖아. 그런 곳에서 내 자녀를 어느 학교를 보내고 어떤 학원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야. 달콤한 신혼이 끝나는 약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현타가 올 거야. 어이구, 내가 미쳤지 하면서 말이지. 신혼부부가 부모가 되면 이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뭐겠어? 내 자녀 한번 잘 키워보겠다라는 것 아니야? 바로 교육 문제라는 건데, 이 학군지라는 곳은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 그리고 과외 등 좋은 공교육 및 사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가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는 곳이다, 이거야.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있어.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하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대전에서도 학군지에 산다면 그 지역의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얘기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자라고 가정 시스템에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 자녀가 잘 자라서 더 좋은 미래를 가져갈 것이라는, 뭔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지. 개인적인 깨달음인데 말이야. 처음에 신혼부부 때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좋은 차와 좋은 옷에도 집착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그렇지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총각 처녀의 때를 벗고 육아를 시작하는 형님들, 누님들을 보면 말이야, 이제는 외제차, 명품 옷, 명품 백에 집착하는 모습을, 버리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곳에 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냐? 바로 사교육 비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려고 준비 중이야. 나도 말이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인생을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에 보여지는 새 아파트, 외제차, 명품 시계, 명품 옷,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정말 실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 가서 준비를 하려면 너무 큰 비용이 들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지금 언론에서 정말로 많이 떠들어대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많이 줄었고 그에 대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형님들도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고 하기도 한다, 이 얘기야. 그런데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형님들이 살고 있는 이 대전의 학군지인 둔산동, 노은동,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자, 형님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면 형님들이 투자를 하거나 자녀를 키울 때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지금 바다 건너 옆 나라 중국도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이 정책을 해제를 했어요. 하나 제한 말이야. 이제는 3명 이상 낳아도 돼. 그런데 중국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 제한을 정말로 강력하게 했었다는 사실 아시나? 한 자녀 정책이라는 강력한 하나 제한 정책으로 부모들이 한 자녀만 낳게 되니까 벌어진 일이 무엇이겠어? 가정의 재력을 그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몰빵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야. 부모만이겠어? 조부모의 손주 사랑은 부모를 뛰어넘지, 양가 조부모의 재력마저 한 자녀에게 쏟아지게 되었다고. 부모와 조부모가 재산 외에 또 무엇을 주려고 하겠어? 교육이지. 바로 교육이야. 한 자녀만 애지중지 키우시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버렸지. 그래서 공산당이 사교육 금지령을 내린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중국의 학군지 부동산도 흔들흔들했다는 말을 들었거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사교육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고 중국처럼 학원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학군지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지.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지금 정부도 이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원상복귀시키면서 제자리로 돌리는 중이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 형님들, 중국이 사교육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사교육이 지하시장으로 들어가서 음성화되어 버렸어. 단속망을 피해서 비밀리에 소규모 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정보와 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의 교육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부동산 정책으로 자꾸 쪼야 되니까 가격이 폭등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이지. 자, 관련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정책이 사교육비를 오히려 더 올려버렸다고 해. 1년에 387만 원이었던 영어 교습비가 2배로 올라버렸어. 그리고 매달 사교육비로 194만 원을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 학원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리고 중국인들도 자녀 교육에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대한민국만 이렇게 사교육에 목을 메고 무한 경쟁을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결론은 자녀 수가 줄어들수록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자본 규모가 커진다는 거야. 자녀가 하나, 많아야 둘일 때에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의류, 식비를 아낄 수가 있거든. 그 남은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교육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얘기지. 하지만 대전의 학생들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사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아마도 줄어들게 될 거야. 넓게 퍼져 있던 것이 점 하나를 찍고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지. 교육에 신경을 더 쓰게 될수록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더 많이 학원을 보내고 더 실력이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경향이 강해질 거라는 거야. 교육시장도 이 과정에서 양극화를 겪게 되겠지. 다들 집 앞 상가에 위치한 학원에 보내는 것을 만족하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프랜차이즈나 교외에 있는 대형 카페로 가시, 집 근처 상가에 자리한 카페에 가는 경우는 드문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야. 일군이라 불리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형님들이 이런 변화의 조류를 잘 올라타셔서 끝까지 살아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학군지는 1군과 2군의 갭이 벌어질 거야. 대전에서는 1군이 둔산 학군이고 2군은 노은 단석 학군이야. 그런데 이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질 게 분명해요. 그리고 3군 학군은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어. 형님들, 내가 조심스럽게 중군은 좀 위험하다, 노은도 위험하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흘러가듯 언급한 적이 있지. 그게 사실 오늘의 이 내용이야. 문화동도 과거에는 교육을 위해 선호되는 곳이었어. 그런데 나는 미세한 변화를 눈치를 챘는데 학부모들이 문화동은 지금은 학군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 나는 중구 문화동이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학군지 이미지가 최근에 깨졌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형님들도 분명 계시겠죠. 그런데 나는 이 내용을 듣고 도움받는 형님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흘리는 거야. 학군지도 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학원가가 잘 형성된 곳이 있어. 오래된 명문학교가 있다고 좋은 학군이라고 불리던 시절은 이제는 지난 것 같아. 대형 학원가를 학부모들이 찾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무서운 아이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학원의 질도 있지만 학원의 개수 때문이야. 학원의 종류가 많아서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최적의 교육을 골라서 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 소그룹 수업에 맞는 아이도 있고 프랜차이즈 대형 학원 시스템에 맞는 아이도 있다고 해. 또 개중에는 1대1 과외가 맞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룹 과외가 맞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 왜냐? 아이들마다 성향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야.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교육을 찾기 위해선 학원의 수가 가장 많아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너님의 선택이니까. 대전에서 둔산과 노은의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둔산과 거리가 먼 관평 쪽에도 학원가가 약간 있긴 하지. 둔산과 가까운 곳에는 오히려 학원가가 형성되기가 어려워. 지하철이나 버스를 몇 정거장 타거나 부모가 실어달라서 1군 학원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2군이나 3군 학군지에서 사교육을 하는 멍충멍충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10년 뒤에도 대학에 누구나 갈 수 있겠지. 하지만 가야 할 메리트가 있는 대학은 점점 더 적어질 거야. 입시는 여전히 힘이 들겠지. 시험의 목표는 변별력이기 때문이야. 학군지로 가는 그 밖에 다른 이유는 학군지의 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가 강하고요. 오를 때도 강력하게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군지로 가는 다른 이유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피해서 가는 거야. 다 같이 건전한 소기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지. 나도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와 강제로 한 공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야, 진짜 서울 지하철 안을 보면 진짜 별의별 빌런들을 다 마주칠 수 있거든.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어떤 인간을 내 선임으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정말 큰 리스크 중에 리스크야. 그래서 끊임없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고 또 터지잖아. 자녀교육이라는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학군지는 다른 곳보다는 안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 자, 이번 영상은 분량이 길어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학군지에도 급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학생 인구가 감소할수록 1군과 2군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수록 2군이 1군을 추월할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3군은 소멸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래요. 그리고 신규 학군지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 형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오늘도 외칠게. 신축은 구축되고 구축은 신축된다. 모든 것은 너님의 선택이야. 알지?